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37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모처럼 일주일 이상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다음 병원 가는 날은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5월 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노동절이라 하루 미루어졌습니다. 이번이 2차 항암 제4회차 치료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암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힘들다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2층에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1층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넓지 않은 아파트 마당이지만 한 바퀴씩 돌고 올라옵니다. 집안에다가는 트램폴린이라고 하죠. 그걸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일명 방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거기 올라가서 손잡이를 잡고 뛰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인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가 전화를 해서 팁을 하나 주었습니다. 뭐냐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암을 앓기 전부터 평형의 장애가 있어서 완전 평지가 아니면 걷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젊을 때 20대에 생긴 증상인데요. 약물 부작용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완전 평지와 비슷한 흙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3회차 항암 치료를 받은 게 4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름이 좀 지났죠. 항암제가 독해서 그런지 2차 항암 이후부터는 영향이 꽤 오래 갑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한 20일쯤은 지나야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4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헤매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가 고통스럽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1차 항암 때는 몰랐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생이라고 그러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2차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일은 요즘은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손톱 발톱이 잘 자라고 있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거의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런 사실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글쎄요, 앞으로 항암 주사를 계속 맞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회차까지 견디면서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주변에 암 환자가 참 많이 보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중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과 그분들의 고통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새삼 진리로 다가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겠죠. 사람이 살다가 암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평소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이 좀 덜할 겁니다. 극복하기도 쉬울 테고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걸출한 수영 선수를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의 코치가 밥 보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매우 훌륭한 스승인 것 같습니다. 보먼은 좀 특별한 훈련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가끔씩 훈련 전에 또는 소규모 경기 직전에 펠프스의 물안경을 일부러 망가뜨려 놓았다고 그래요. 펠프스가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전에서 실제로 생겼어요. 2008년 올림픽 때
200m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경기 초반에 펠프스의 물안경이 헐거워지면서 안경 안으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반도 안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펠프스는 나머지 구간을 그런 상태로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50m를 남기고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펠프스는 세계 최고 기록을 깼고요. 당연히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보먼 코치의 독특한 지도 기술 덕분이었죠. 그런 훈련을 받은 덕에 그런 상황에서도 펠프스는 정신적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영장 맞은편에 도달해서 턴을 할 때까지 스트로크 수를 세면서 훈련했었고 그런 훈련 덕분에 물안경이 망가지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렌 폭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 스위치크래프트, 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돌발 상황을 2번 겪었습니다. 2번 다 건강과 관련한 일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제 인생 20대에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2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약을 먹었는데요. 그때 쓴 약이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폐결핵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귀에 있는 평형기관이 망가져 버렸어요. 평형장애가 온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한 평지가 아니면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걸어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계단은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려야 하고요. 등산?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정도겠죠. 뭔가를 붙잡으면 어디든지 가기는 가니까요. 그 이후로 제게는 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았지만 감기에 걸려도 몸살이 나도 온몸이 쑤셔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2번 병원에 갈 일이 있기는 했지만 가서 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산 다음에 봉지째 그대로 내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의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약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근 40년 만에 작년에 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2번째 돌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끊고 살았던 약을 한 끼에 한 움큼씩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암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비록 고생은 했지만 40년 전에도 약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그 이후로 건강하게 버텨냈으니까 이번에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내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40년을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고 사는 동안 자유롭게 걷지는 못해도 체력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2박 3일을 잠 안 자고 일을 해도 몸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 까닭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교만하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암이 덮친 거죠. 돌발 상황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예기치 않은 상황,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발 상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면서 지내시면 그 돌발 상황이 비껴갈 수도 있고, 비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